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에는 6% 상승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미증시 있죠.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나는 미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점검을 해볼 거고,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 다음 주 한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까지 봐야겠죠. 자,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미증시의 움직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주의 상승이 나오는가. 만약에 기술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가. 또는 이런 거죠. 기술주가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군들 있죠. AI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하락했을 때 뭐 실적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지면 한국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이번에 하락한 것 때문에 다음 주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근데 이 영향을 주는 이 문제가 경기가 꺾여서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니었을 때는요.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데 미증시는 한국 시장보다 너무 강한 움직임을 그동안 보여왔었고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으로 반영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24년도에 이제 24년도가 끝났지만요. 24년도에 엄청나게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최소한의 시세를 유지를 시켜놨었던 종목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원전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만 봐서는 야 별로 안 강했었는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시장을 보면 확실히 다른 부분들이 있죠. 자, 시장 한번 보세요. 코스피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폭락을 했죠. 지금 같은 경우 1월 달 들어서 드디어 62평을 강세로 돌리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까지 약세를 보였었나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3년 7월 달입니다. 2차 전지가 박살이 나면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 왔고 고가 돌파를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계속된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장기 평선을 유지를 해왔었다는 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산과 같은 그쵸? 원전 쪽으로 먼저 시세를 냈었던 두산이나 우리기술 이쪽에 대한 종목군들은요. 우리기술은 아직까지 좀 약하지만 두산은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냈다는 점. 자, 그리고 하나 문제가 더 있었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7월 달을 지나오면서 체코원전에 대한 수주 발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분할합병이라는 큰 똥을 쌌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여기서 나온 내용이 오르지 못할 수 있는 이 물량 부담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장기 평선을 지켜왔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다 그랬죠. 경기가 너무 좋아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를 했고요. 예상치보다 2배 이상의 발표치가 나왔습니다. 고용이 너무 좋아요. 그럼 소비가 크게 일어나겠죠? 그럼 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즉 완전 고용을 이루고 있는 것 이상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가 돼요? 금리를 낮추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 미증시 한번 쳐보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1.6% 하락을 했고요. 주요 종목군들을 보면 2.4%, 3%, 엔비디아 3%, 마이크로소프트 1.3%, 아마존 1.4%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죠. 고용이 너무 좋아. 소비가 일어나겠지. 월마트 같은 거 상승을 한 겁니다.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을 보면 일단 1.6% 하락을 했고요. 중복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보세요. 애플 빠졌고요. 엔비디아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빠졌고요. 아마존 빠졌고요. 메타 0.8% 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니다.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그쵸? 하락 구간을 만들어 왔다는 점. 자, 그러면 여기서 SMR 보자고요. SMR 어떻습니까? 0.2% 상승했다. 미증시 하락한 대비해서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 자, 그리고 미증시 하락이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경기가 너무 좋아서예요. 경기가 좋다, 금리를 안 낮출 수도 있다. 만약에 금리를 안 낮춘다는 게 어디까지 가느냐? 자, 미국의 충격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의
충격을 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이 이런 정도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요.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음 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렇게 크게 적용을 받지 않을 겁니다. 주가 움직임에.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뭐가 있느냐? 실적 시즌에 들어갑니다. 실적 시즌 어떻게 될까요? 고용도 좋아, 소비자도 그쵸? 물가 지표도 좋아. 그럼 뭐예요? 실적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 미증시는 걱정할 게 없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많이 빠진 종목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증시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기업들인 SMR 같은 이런 쪽을 해야 되나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쵸? 미국이 하락하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 하락하는 거다. 자, 그리고 금리. 미국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늦게 낮춘다는 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미증시가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실제 검색을 하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4.76%까지 올라갔어요. 1년치 내용 볼까요? 1년 중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미국의 금리를 다시 높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높인다고 했을 때 높인다고 쳐봅시다. 지금 기준금리가 4.5예요. 그러면 이미 기준금리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만큼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지만 미국의 이런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렇죠. 다른 나라들이 버티고 있으면 다른 나라들의 주가도 괜찮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나라가 망가질 때까지 미국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 왜?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래요. 미국이 여기 있고 A, B, C, D, E, F, G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B나 C 정도가 한국이라고 쳐볼게요. 누가 먼저 넘어지느냐. 그렇죠. 누가 먼저 충격을 받을 거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 딱 충격을 받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미국으로도 다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때 돼서는 미국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시장 반등하네? 많이 빠진 것들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제가 금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국의 금리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거처럼 그렇죠? 뭐 물가 지수가 6%, 7%, 8%, 9% 이렇게씩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이때는 공급망부터 시작된 물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때는 코로나 당시였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주에 가봐야 알겠지만 물가 지표 자체는요. 제가 실제 보여드릴게요. 소비자 물가 지수 다음 주에 나오는 여기 나오죠. 1월 15일 날 발표가 되고요. 전년비 크게 전년비로 보더라도 예상치가 2.7%입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왔을 때는 시장 충격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 버텨왔었던 기업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경기는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은 상황에서 미증시가 빠지잖아요. 그럼 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이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원전 쪽. 전기 설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전기를 갖다 대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원전에 대한 투자. 그렇죠. 한국 시장하고 연관 지었을 때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누차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하락했다. 왜?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비상계엄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하락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의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락했고 원전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였으면 22년도나 23년도에도 많이 올라갔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원전이 앞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건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전 쪽으로. 누가 주도해요? 트럼프, 일론 머스크. 그리고 기업 측에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이 전부입니다. 그걸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타점을 잡았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까지도 공개를 할 겁니다.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2배 가까이 나오면서 미국 고용
탄탄하다. 경기가 엄청나게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로 인해서 하락한다면 당연히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된다는 점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한국과 연결되는 주도주는 탄탄할 수밖에 없다. 아까 전에 SMR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뉴스케일 파워, 원전과 바이오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한국 기준 주도주는 좋은 편이다. 그리고 딱 보시면 금요일 날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월 10일 날, 그쵸?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오션 매수했었던 부분, 12월 30일 날 매수했었던 거 37,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22% 수익 구간 매도 안 하고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50% 매도를 했습니다. 유한양행 언제 샀어요? 이때도 있고요. 쭉 올려보면 12월 초에도 있습니다. 올려가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쭉 보시면 정확하게 유한양행 11만 7,400원에 매수 구간을 잡았다는 점. 쭉 보시면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2만 원대 있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렸고,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도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보다 제가 여기서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가격에 대해서 확인하고 매수를 하라 그랬죠. 주도주를 매매했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자, 조선주 뭐예요? 현대마린엔진. 조선주죠? 이거 뭐예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가 조선업의 부흥, 그쵸? 다시 재건을 기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뭘 했어요? 미 해군에 대한 재건을 하겠다. 그쵸? 지금 미국에서 조선소가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건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있었던 모멘텀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애초에 조선주는 업황 회복이 있었다. 그래서 신고가를 애초에 만들어 놨고 이때 매수한 결과 10%, 36%의 수익 구간. 자, 원전하면 우리 기술을 빼놓고 볼 수 없겠죠. 우리 기술. 자, 우리 기술에 대해서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23%, 8%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었다는 점. 두산도 있겠죠. 두산.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14%, 4.5%. 그리고 지금 다시 신고가 구간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수 구간을 꾸준하게 잡아야 되죠. 이런 부분까지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시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시장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파악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내 스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고요. 이렇게 했을 때 1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은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